그리고 이제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건 다 없애자. 엄마, 어버이날도 올 것 없고 생일도 서로 챙기지 말자. 왜 그래? 그럼 가족끼리 언제 모여? 모이긴 뭘 모여.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너희들도 힘들게 찾아올 것 없고 돈 아깝게 그런 거 사오지 않아도 돼서 좋잖냐? 난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 찾아와도 반갑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괜히 오지 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성명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 씨와 남편은 자식에겐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든 손주들을 봐주든 어떤 형태로든 자식들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쓰는 단돈 몇만 원도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명절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푸짐한 밥만 얻어먹고 가면서 인사치레로 주는 명절 선물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용돈까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보다도 더 돌려주는 성씨 부부였지만 자식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성씨가 얼마나 썼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는 아들딸이 매년 똑같은 것으로 준비하는 명절 선물이 비싸다고 투덜대는 것을 보니 성씨도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은 부모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왔다 가면 연례 행사처럼 앓곤 하는데 자식들한테 불평을 들어가며 이렇게 모여야 하는지도 이제는 의문이었습니다. 성씨는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모두 결혼했고 손주도 셋이나 생겼습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성씨 부부는 모아뒀던 자금을 털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보태주었습니다. 성씨의 남편이 은퇴할 쯤이라 노후 자금은 남겼지만 평생 번 돈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성훈이가 전화를 안 받네. 지금 학원에 있죠. 아직도 학원에 있어? 1학년이 무슨 학원을 이 시간까지 다녀? 요즘엔 다 그래요. 성민이는 집에 있고? 애엄마한테 전화해보세요. 성씨가 저녁 7시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학원에 있다는 대답을 들었죠. 공부 쉬엄쉬엄 시켜? 아직 어린데. 저도 그러고 싶죠. 돈도 많이 드는데. 애들도 학원비가 그렇게 비싸? 말도 마세요. 영어 학원 하나 보내려고 해도 30만 원이에요. 내년에 성민이까지 보내려면 가랑이 찢어져요. 아들의 푸념에 성씨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주 아이들을 봐주러 왔다 갔다 했던 성씨였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었죠. 성씨가 아들과 전화를 끊고 둘째 손주와도 통화를 한 뒤에 심란해서 앉아있으니 남편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학원비 보태라고 좀 보내줘. 성씨가 아들과의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남편이 단번에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도와줘야지. 성씨도 마음 같아서는 매달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씨 부부도 돈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럴 수는 없었죠. 무진아, 통장으로 100만 원 붙였다. 애들 학원비에도 보태고 너희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아,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받아도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성민이 생일이잖냐? 그거 미리 줬다고 생각해. 아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성씨도 마음이 좋았죠. 성씨 부부는 아들, 딸 모두 결혼했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의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등도 잘 챙기는 편이었고 용돈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종종 도움을 주곤 했죠. 한창 일할 때처럼 돈이 매달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돈들은 성씨 부부의 노후 자금이라고 봐도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덜 힘들다면 성씨 부부도 기뻤습니다. 어머님,
이번 설에 어머님 댁에 이틀 더 있다가 오려고요. 3일이나 있다가 간다고? 네. 이번 명절이 길잖아요. 너도 친정에 가봐야지. 이번에 동생네 식구들이랑 여행 가신대요. 같이 안 가봐도 돼? 아니요. 힘들어서 그냥 쉬고 싶어요. 남들이 들으면 이상한 며느리가 다 있다고 생각할 듯 했습니다. 다들 자기 부모님과 여행 가기를 원하지 시집에 와서 쉬겠다는 생각은 안 할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며느리가 명절에 편하게 찾아오는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기는 해도 자식들 고생을 안 시키니 그랬죠. 그래. 그렇게 해. 송 씨는 흔쾌히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며느리에게는 환영하며 말했지만 송 씨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루 왔다 가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쳤기 때문이었죠. 아들네 하루 딸네 하루. 이렇게 이틀 동안도 힘든데 여기에 아들 내외가 더 머물다 가면 차려야 하는 밥도 몇 개인지 몰랐습니다. 손주들까지 있어서 북적북적한 것은 좋지만 누군가는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집에서 누군가 대접을 해야 한다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밥 하는 게 힘들면 몇 끼는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래도 3일 동안 계속 사 먹을 순 없잖아. 어쩌겠어. 그래도 복 받은 줄 알자. 남들은 자식들이 오기 싫어서 난리라잖아. 남편의 말엔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자식들도 집이 불편하지 않으니 찾아오는 것이겠지 생각하면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송 씨가 젊었을 적의 명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렸습니다. 송 씨의 시어머니는 진작 돌아가셨지만 아주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였고 그 덕에 송 씨는 명절만 되면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수십 년간 다짐했죠. 며느리가 3일간 송 씨의 집에서 머물겠다는 것으로 봤을 땐 그 다짐이 지켜진 듯 했습니다. 장 더 볼 것 없어? 나 지금 시장에 왔는데. 소고기만 사오면 돼. 명절 이틀 전, 송 씨는 자식들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전날 아침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자식들이 오래 있기 때문에 장도 좀 더 봐야 했습니다. 차례상은 점점 간소화돼서 지금은 전도 붙이지 않고 차릴 것이 많이 없었지만 오히려 자식들 밥 차릴 것이 더 걱정이었죠. 기본적인 반찬들도 새로 하고 3일 동안 먹일 음식들도 미리 조금씩 만들어놨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송 씨가 이번에는 널어놨던 이불들을 걷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빨고 널고 했는지 몰랐습니다. 식구들이 여럿이니 이불도 많이 필요했고 장롱에 묵혀뒀던 이불을 깔아주기엔 찜찜해서 늘 이렇게 명절 전에 맞춰서 빨곤 했습니다. 작은 방 2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날 올 아들의 방에 미리 이불을 깔아두었습니다. 아이고 소고기가 얼마나 비싼지. 금고기야 금고기. 소고기만 비싸나. 장 보는데도 얼마 들었는데. 물가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차례상 한 번 차리려고 해도 20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며칠 먹을 것까지 장봤던 금액이 총 합치면 50만 원은 되는 듯 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명절에 자식도 못 부르겠어. 그러게나 말이야. 딸기가 한 팩에 2만 원이나 하더라고. 시장에 다녀온 남편이 건네는 비닐을 받아드니 소고기와 딸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딸기를 사왔어? 아 그래도 애들이 딸기 좋아하잖아. 그리고 명절 전날이 되었을 때 아들네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차 타고 40분 정도 거리였지만 명절이라 좀 더 걸려서 도착한 아들네. 들어오자마자 송 씨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명절 선물이에요. 받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받았던 홍삼 세트였죠. 아이고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된다니까. 그래도 명절인데요. 그거 좋은 거예요. 잘 먹을게. 어서 앉아서 저녁 먹어. 시간 맞춰서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반찬도 많아. 잡채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치우는 것도 성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당신도 가서 좀 앉아 있어.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 무진이라도 와서 도우라고 할까? 아, 됐어. 쉬러 온 애들을 뭐하러 일을 시켜. 남편은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대신에 다음 명절부턴 차례는 지내지 말자고. 몇 해 전부터 차례를 지내지 말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남편도 곧 칠순이니 버거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떡국도 먹고 점심때가 되니 딸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 홍삼이야? 딸이 들고 온 선물도 아들과 완전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와도 되는데. 오랜만에 다 같이 북적거리며 모인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남편은 무척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막내 손주까지 다 같이 있으니 집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자, 세배할게요. 성씨 부부가 앉아있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돌아가며 세배를 했습니다. 성씨의 가방에서 여러 개의 봉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너희들 거? 손주들뿐만이 아니라 다 큰 자식들에게도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 자식들에게 이런 날 베풀면 성씨는 좋았습니다. 세뱃돈으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명절에 100만 원은 우습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씨 부부가 자식들에게 받은 것은 홍삼 세트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저희 안주할 것 좀 주세요. 성씨의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아들 부부와 딸 부부는 종일 놀고 먹었습니다. 제 집에 왔으니 당연히 편하겠지만 사위나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부부는 명절 다음 날 돌아갔지만 아들은 이틀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뒷정리를 하루 종일 하고 성씨는 몸져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치우자니까. 이불 빨래도 많은데 어떻게 미뤄? 며칠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병이 안 나? 그러는 남편도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게 황혼 명절 증후군인가 싶었습니다. 젊어서서야 명절 뒤에 늘상 있던 일이었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서까지 변하질 않나 싶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부모를 위해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죠. 아들, 딸들이 떠난 후 대청소를 하고 이불 빨래를 하고 주방까지 원상복구를 하니 알아눕지 않고는 못 배겼습니다. 그런데도 손씨도 남편도 자식들이 오는 건 반가웠습니다. 힘든 것과는 별개로 사랑하는 내 자식을 보는 게 싫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송씨와 남편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참 힘든 일 같았습니다. 나 칠순 때는 너무 거창하게 하지는 말자고. 왜? 부를 사람 많잖아. 당신도 칠순 얼마나 많이 다녔어? 그래도 번잡해서 싫으니까. 너무 요란스럽게는 하지 말아야지. 다가오는 남편의 칠순. 환갑은 그냥 넘겼으니 칠순은 작게나마 잔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너무 요란하지는 않아도 친인척과 친한 친구들 정도는 올 수 있게끔 하려고 했죠. 그런데 자식들과 그런 상의를 하기도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칠순 때는 잔치 안 하실 거죠? 꼭 안 했으면 한다는 말투에 송씨도 하겠다는 말을 얼른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왜? 아, 요즘엔 잔치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충 식사 함께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아, 그래? 그래도 아버지는 좀 기대하실 텐데. 대충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칠순에 대충 하자는 말은 좀 듣기가 거북했죠. 하지만 그런 성씨의 속도 모르고 아들은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에이, 요즘에는 칠순도 잘 안 하던데요. 지난번 환갑 때도 아들의 말을 듣고 넘어갔던 것인데 칠순마저도 그렇게 넘어갈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럼 여행을 많이 가나? 여행이요? 시간 내기가 좀 부담 안 되게 지난번처럼 식사 한 끼만 해요. 경기도 어려운데 아버지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씨의 칠순은 아니지만 아들의 말에 무척 서운했습니다. 환갑은 그렇다 치더라도 칠순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보내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통보하듯이 식사 한 끼로 퉁치자는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 없이 칠순을 할 수도 없고 경기가 어려우니 그렇게 하자는데 잔치를 해달라고 우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안 하나? 아, 무슨 칠순이야? 요새 누가 잔치를 한다고? 누군가 물어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지만 성씨보다도 서운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담된다는데 그런 속을 티낼 사람은 아니었죠. 성씨와 남편은 자식들과 손주들 생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걸 자식들이 알아줘서 자신들의 생일도 잘 챙겨주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은 특별한 날이니 그만큼은 부모인 성씨 부부를 생각해주길 바란 것은 사실이었죠. 그런데 몇 달 뒤 남편의 칠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 예약했던 식당이요. 그거 취소 좀 해야겠는데요. 왜? 무슨 일 있어? 일이 생겼는데요. 차라리 주말에 저희가 집으로 갈게요. 뭐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죄송해요. 지영이한테 연락해봤더니 지영이도 그러면 주말에 온다던데요. 그러면 칠수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건 아니고 뭐 주말에 가면 되죠. 미리 오는 것도 아니고 생일이 지난 다음에 오겠다는 아들과 딸. 그렇게 남편의 칠수는 밍밍하게 지나갔습니다. 성씨와 둘이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나갔다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평범한 날보다도 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사람인 이상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듯 했습니다. 바쁘다는데 어쩌겠어. 남편도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성씨도 바쁘다는데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자식들에게 칠순을 축하한다는 전화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헛헛했죠. 그리고 주말에 찾아온 아들, 딸과는 예약했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칠순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일 때문에 미뤄서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아.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성씨도 남편도 서운했던 감정은 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성민이 학교 가잖아요. 그래? 이제 초등학생 되지? 학원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갑작스럽게 신세한탄을 하는 아들. 이래서 내가 둘째를 못 가져. 옆에 선 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입학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선물 없어요? 농담처럼 말하는 아들을 성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말 않자 지그시 쳐다보는 것이 그냥 농담이 아닌 대답을 바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입학하면 가방 사줄게. 그러자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대놓고 달라고는 못하는 듯 하지만 학원비 이야기도 꺼낸 것을 보면 지난번처럼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꼭 남편의 칠순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는 아들, 딸은 생일은 축하한다면서 이렇다 할 선물은 꺼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는 게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자 아들과 딸이 서로 절반씩 음식값을 계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그게 끝인 것 같았죠. 그전 같았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한번 서운하다고 생각하니 하나하나 다 섭섭했습니다. 입학 선물은 달라는 놈이 칠순 선물은 거론조차 하지 않으니 말이죠. 거기에 더해 딸은 또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오빠네 100만 원 줬다며? 아, 성민이 생일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줬어. 아들이 힘들다 소리를 했다고는 말하지 않고 애둘러 전하자 딸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내 딸은 어린이집 가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어? 참고로 나도 현금이 좋아. 그러면서 과장스럽게 웃는 딸. 성씨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니 아들도 딸도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기들밖에 모르나 싶었습니다.
송 씨가 그런 딸에게 대꾸를 하지 않자 딸은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손주 용돈 아까운 건 아니겠지? 그러는 아들 딸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아버지 칠순도 조촐하게 지내자고 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깝다는 의미가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가 추석이었습니다. 이번부터는 차례도 안 지내려고. 차례를 지내든 말든 아들네 부부가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와서 차려주는 밥 먹고 쉬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송 씨가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례를 안 지낸다고 밥을 안 먹는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아들이 이번에 가져온 선물은 또 홍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것도 남아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러쿵 저러쿵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경 써서 사온 것일 테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밥 먹다가 말고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던 홍삼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거 혹시 지난번에 드린 거예요? 아, 맞아. 왜 여태 안 드셨어요? 아, 먹긴 먹지. 근데 지영이네도 같은 거 사왔잖아. 그래서 아직 다 못 먹었어. 그래도 매일 드시면 다 드시죠. 비싼 걸 안 먹고 두면 어떡해요?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물론 매일 챙겨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먹을게. 송 씨가 민망한 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송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투덜댔습니다. 요즘 명절 선물 진짜 비싸요. 그래? 마트에서 보니까 비싸긴 하더라. 송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비싼 걸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근데 괜히 비싼 거 사왔네요. 드시지도 않는 거를. 그 말에 송 씨는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몸에 좋은 걸 잘 챙겨 먹지 않는 송 씨 부부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닌 괜히 비싼 것을 사다 줬다며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자 송 씨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김 세트 같은 거 사올게요. 뭐? 비싼 거를 뭐하러 쟁여놔요? 아니, 너희가 똑같은 걸 사와서 남은 거라니까? 송 씨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자꾸 돈돈거리고 비싼 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들네 가족이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먹은 것을 차리느라 든 돈이 아마 홍삼값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 홍삼이 10만 원이 넘는다고 쳐도 말이죠. 소갈비찜에 잡채에 불고기에 1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 공짜라고 생각하면서 홍삼 선물 하나에 이렇게까지 생색을 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 사오지 말아라. 그 좋은 거 사서 너희 부지런히 먹어. 그럼 됐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한테 주는 홍삼이 너무 아까운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야. 비싼 돈 들여서 사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도 이제 밥 안 차려주면 되는 거지? 돈 들여서 장봐와서 애써 차려줬더니 남겼잖냐? 그러자 아들이 황당해했습니다. 그거랑 같아요. 돈도 아까운데 명절이라고 이제 올 것도 없겠다. 나도 돈 들고 너도 돈 드는데 뭐하러 와? 이제 차례도 안 지내고 이제 너희들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것도 안 할래. 그러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도 기분이 상했는지 일어나서 가족들을 챙겨나갔죠.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엄마 고생하는 것도 모르는 놈이야. 지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아까운 놈. 다음부터 오지 말라 그래. 송 씨와 남편은 아들이 있다간 흔적들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곧 딸내 가족도 도착할 텐데 도저히 기쁘게 맞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올까? 그러자. 송 씨와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자식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자책했습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일방적인 사랑은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이네 오나 보네. 주차장 옆 벤치에 앉아 있는데 딸내 차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자 딸 부부가 내렸습니다. 선물 챙겼어? 트렁크에 있어. 자기가 꺼내봐. 뭐야, 또 홍삼 샀어? 그게 이마트에서 제일 싼 거야. 세일해서 69,000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거 산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15만 원 넘어.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형식적인 선물인데. 그래도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에이, 몰라. 괜찮아. 더 싼 거 있었으면 그거 샀을 거야. 어쨌든 홍삼이면 구색은 갖추잖아.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자. 산책을 마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송씨 부부는 석상처럼 굳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걸 못 보고 지나친 모양이었는데 주차장이 크지 않아서 딸 부부의 대화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딸이 차 뒤로 돌아가더니 뒷자리에서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죠. 지영아, 그러자 딸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나와 있어? 산책하고 있었다. 아, 얼른 들어가자. 쌀쌀한데. 아니, 그냥 차 타고 돌아가라. 가라고. 그래, 선물도 필요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돌아가. 어리둥절해하던 딸이 홍삼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거. 들었어?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준 홍삼도 남았고 좋아하지도 않아. 가지고 가서 너희 많이 먹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받을 줄만 알지 부모한테 해주는 건 7만 원도 안 되는 홍삼 한 상자도 그렇게나 아까운 듯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마음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홍씨 부부는 명절마다 100만 원을 넘게 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에 알아누워도 오면 그저 기뻤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고작 7만 원이 아깝다며 부모에게 화를 내고 발을 동동 구르고 더 싼 걸 못해서 안다라고. 이것이 자식들의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그래, 이제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건 다 없애자. 엄마, 어버이날도 올 것 없고 생일도 서로 챙기지 말자. 왜 그래? 그럼 가족끼리 언제 모여? 모이긴 뭘 모여.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너희들도 힘들게 찾아올 것 없고 돈 아깝게 그런 거 사오지 않아도 돼서 좋잖냐?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너희 찾아와도 반갑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괜히 오지 마. 송씨 부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딸이 붙잡으려는 듯 주춤주춤했지만 차마 내뱉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내다보니 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좋아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송씨와 남편은 명절에 자식들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싸고 좋은 선물이길래 그렇게 부모를 잡아먹으려고 했을까 했더니 69,000원짜리라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69,000원짜리를 주면 10배 이상으로 돌려줘야 직성이 풀렸던 송씨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는지. 이제 자신들도 부모인데도 말이죠. 송씨 부부는 그날 이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만 말이죠. 아들이 찾아왔었는데 문 밖에서 돌려보냈죠. 왜 자식을 문전박대하느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내던 아들을 보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가도 송씨의 마음은 모를 자식이었습니다. 아마 두 자식 모두 그러니 송씨 부부가 잘못 키운 것이겠죠. 뭐든 퍼주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뼈아프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세월이 흐르면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 발로 걷어찼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송씨 부부는 앞으론 자식이 아닌 자신들을 더 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좋은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더 늦기 전에 깨달은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랐습니다.